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진일주에 대해서 일주론을 풀어갈 것입니다. 먼저 무토의 특성. 어떤 이제 천간이든지 두 개의 심리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 심리와 자기 속으로 그대로 표출되질 않지만 가지고 있는 심리, 이제 두 개가 삶 속에서 교차되면서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무토, 큰 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초적인 설명들은 않겠습니다. 다들 공부가 되신 분들이니까 여기 이제 이거 설명 드신 분들은 겉심리로는 이제 편재 심리가 있어요. 무토가. 편재 심리는 지배성이죠. 지배, 공간 확보, 공간성,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이게 심하게 들어가면 장악. 이게 장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책임. 무엇을 장악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제 외적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적 심리는 편의 심리가 있어요. 내면 심리로는 약간의 철학적인 게 있어요. 철학적. 일반 사람의 철학적 그러면 좀 그러겠다.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깊다. 그리고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태평스러운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조급함이 있으면서도 약간 시크한 그러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표현심리, 중개성, 사업성, 공간성, 실천력, 내면심리, 편심리, 내부적 순발력, 이면성, 넉살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토는 나는 큰 산이야. 큰 산. 산에 우리가 큰 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기운. 자만심, 비사교적, 아량이 높다. 고집이 태긴하다. 듬직합니다. 고집이 태강하다. 듬직하다. 공격적이다. 지구력, 노력형, 보수적, 믿음직, 넉넉하다. 말수가 적다. 폭력이 강하고 침착하고 아량이 있다. 봉사정신, 분노의 기질. 분노의 기질도 있어요. 산이 있잖아요. 나 그림을 못 그려. 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오줌 싸불고 막 나무 꺾어보고 해볼 거 아닙니까? 놀러 가갖고. 썩길 나불지. 재물 축적하는 것보다 재물을 축적하는 것보다 배양하는 것이 강하다. 중개, 화해 역할. 모든 토의 기운은 일반적으로 조절하고 남들의 의견을 조절하고 화해하고 그런 기운이 있어요. 신중하고 감옥하다, 후덕하다, 신용 있다, 뚝심 있다, 자기중심적이다. 담담하고 고집이 세다. 이러한 이제 무토죠.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진토. 같은 토죠. 진, 괴강이죠. 괴강. 하늘의 괴강의 별이죠. 통이 크고 두령격이다. 내가 영이야. 영. 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운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대장해야 돼. 경쟁심이 매우 강하다. 성공하려는 의지와 추진력이 있다. 욕심, 욕망, 발신발성. 인, 묘, 진, 사, 오, 미.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이제 사로 넘어가면서 여름으로 확 넘어가지 않습니까? 화의 세계로, 인간 문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 발성, 욕망, 욕심 이런 얘기예요. 이를 급격히 만들려 한다. 다양한 재주가 있다. 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영감력과 애지력이 있다. 정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직선적, 성공적. 그 주도 면밀하고 관대하다. 외향적이다. 확신이 강하다. 끊임없이 활동, 노력한다. 이제 그 봄의 끝이지 않습니까? 봄의 끝이잖아요. 여름을 열어가지 않습니까? 편협, 위압적, 무모하다, 위협적이다, 자신감, 궤도를 잘 벗어난다, 불만족, 다양하다, 버라이어티.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름진 땅, 유산, 종합, 이것저것. 슈퍼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쫙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진 땅. 지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모두는 그런 것 아니에요. 피부가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부가 좀 까칠까칠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찰방한 느낌. 남자분이 여자 피부를 탁 만졌을 때 찰방한, 굉장히 좋겠죠. 좋아, 그럼. 뭐 이런,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예요. 태산같이 우직하고, 이게 이제 두 개를 합했어요. 터죠? 태산같이 우직하고 고지식하며 호인이며 고집이 세고 신용이 대단하다. 주위 사람들이 많고 인내심과 성실함이 돋보인다. 외적으로 호방을 기질이 풍기나 내적으로는 항상 불안하고 난폭할 때가 있다. 진토나 무토도 마찬가지 난폭할 때가 있어요. 백호살, 홍염살, 천라지방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살들은 이제 나중 얘기고 살들은 이제 전체 이제 사주로 풀어갈 때 이제 더 쓰는 것이고. 자, 무진이라는 일주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더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딱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기초 배울 때 하지 않습니까? 형, 충파, 해합, 그리고, 지장간, 기초신살. 신살 중에서 백호, 괴강, 양인, 우리 흔히 쓰는 도안이, 흔히 쓰는 신살, 연마 같은 거. 그런 것, 신살.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풀어지면은,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다 이제 십성을 적용을 해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면 사주 웬만치 풀립니다. 제대로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평면적으로 사주를 이제 푼 거예요. 여기에서 12운성 이게 이제 들어가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신살 이건 이제 양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신살 우리가 잘 쓰도 않은 신살 특수한 경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기타 신살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기타 신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알아져요. 그냥 맨 처음에 사주 안 풀려가지고 막 외웠거든요. 사주 외운다고 해서 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외운다고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저도 맨 처음에 사주 안 풀려가지고 신나게 외워서 뭐 신살 다 외우고 다 필요 없어요. 사주 안 풀립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인데 무진 이건 이제 십성으로는 관대지예요. 관대지는 청소년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이 넘치죠. 파워풀하죠. 그러면서 이 자체가 이제 백호란 말입니다. 관대지니까 백호 같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무토. 유튜브의 정혜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혜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토가 일간이지 않습니까? 무토가 일간이, 이 무라는 일간이 진토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진토 위에. 근데 무토는 진에서 관대지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십성으로 이제 비견이지 않습니까? 여기 비견은 관대지 얘기예요. 비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정정당당한 경쟁력과 자기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듬직하면서 정정당당한 그러한 근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콩조각도 나눠 먹는다. 이러한 느낌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대지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백호에다가 관대지야. 그리고 비견이야. 그러면 얼마나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가냐면은 굉장히 듬직하면서 리더로서 남들을 많이 포용하고 그러면서 일을 쫙 추진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껍딱지 좀 씻고 대강 어영병 세상을 살았냐 그러면은 고집불통에다가 깝깝해가지고 무뚝뚝뚝하니 청소년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적인 것으로
그리고 나는 남네 비견이니까. 뭐 그런 느낌적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주 기운을 어떻게 자기가 쓰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흔히 이제 백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번 색깔로 해도 더 잘 보이더라. 백호에 대해서 아이고 백호 흔히 얘기하는 혈광사 이렇게 얘기하죠. 사고 그 심지어는 뭐 죽음 이게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거든요. 와 백호 큰일 났다. 개소리 내가 봤을 때 개소리야. 이거 정말로 멋진 것입니다. 혈광사 아니고 이제 좀 조심할 거 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멋진 것이고 설선수범하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왜 혈광사라고 이렇게 그냥 해서 겁을 주느냐? 우리가 이제 그 원시시대 때라고 치자고요. 원시시대 때는 전쟁을 하면 무엇을 전쟁을 했냐면 첫 번째 각시 따먹기 전쟁을 한 거야. 전쟁해갖고 로마 신화 같은 경우 어느 신화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쳐들어갖고 다 남자들 죽여버리고 여자들 다 데리고 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들은 데리고 와서 이쪽에서 애기 낳고 살고 그 족은 멸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인류가 반복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 그러면은 이쪽 부족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관, 뭐 정인, 뭐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는 세상 깍쟁이같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스타성이 없어요.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납작가지고 원면부속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그때 이불 없었겠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백호랄지 괴강이랄지 양인이랄지 이런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하늘에 그 빛나는 특별한 별이거든요. 이 멋진 솔선수범 해결 능력 아까 뭐 들어봤지 않습니까? 통이 크고 두령이고 멋짜고 저짜고 멋이 우리 동네에 전부 다 이제 공동 생활했으니까 동네 거기 부족 여자들은 다 자기 각시지. 원매 우리 각시들을 뺏어간다고? 그건 나가가지고 먼저 나가가지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정관 정인들이 이제 오 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따라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전쟁 빡시게 해갖고 이제 그놈들 다 물러가 버렸어. 그것도 오히려 우리가 따버렸어. 이제 그쪽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 근데 돼진 사람들을 보니까 백호, 양인 이 정관 정인보다 더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나가서 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많이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약간 스텝을 밟아야 돼. 팍 가불지 말고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구명꾼이라도 잡고 뛰어내려갖고 사람을 구해갖고 와야지. 자기 백호해가지고 저거 보고 오면 구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갖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먼저 들어가고 그 애를 구해갖고 나가갖고 자기는 뒤지려고 하고 있어. 뭐 나중에 각시한테 들었다니 아야 이 인간아 네가 뭐 수영 선수냐면서 뒤지려고 그러냐 뒤통수 맞지. 아참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거 하면서 자기가 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힘을 가지고 있는 멋진 스타의 기운인데 이 백호라는 것이 아까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너무나 세게 가지 말고 살짝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생각 한번 하고 가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사고 죽음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요. 현대적인 상황에서는 그럽니다. 굉장히 저도 백호가 있고 괴강이 있고 다 있어요. 백호 괴강 그런 거 없으면 사람 민밀해갖고 재미 하나도 없어. 아무튼 그런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아까 여기서 이제 내가 십성을 비견 얘기했죠. 비견이고, 그리고 이제 12운성을 얘기했죠. 관대지죠. 그러면서 기본 실살적인 측면에서 백호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설명을 했죠. 일주 자체가 백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 신살로는 월살이에요. 장벽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밑에 대지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12 신살로는 월살인데 월살에 이 속에 들어가면은 12운성적인 그 관대지의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좀 이해를 하시라고 대지를 써놓은 겁니다. 월살, 장벽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월살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월살이냐? 모토는 화운동 한단 말입니다. 병목을 운동하고 진토는 신자진 운동하지 않습니까? 화운동. 여기 인호술 운동이고 여기는 신자진 운동이지 않습니까? 인신충이잖아요. 그래서 건너편이니까 역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살이에요. 월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성이 있어요. 성이 이 사람이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황이야. 그럼 갇혀 있잖아요. 나는 나가야 돼. 여기 또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나는 쳐 들어가야 돼.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비견적인 심리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일이든지 쳐나 받고 이게 다 같이 엮어진 거예요. 이 심리가. 어떤 것이든지 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야.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 장벽살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좀 자리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겠지. 근데 그런 것을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8 이것은 1928년생하고 1988년생인 무진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림목이라고 써놨습니까? 대림목 이것은 그 나부보행이에요. 자, 무진이 관대지로서 백호로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보냐 그러면 무대포 같은 거란 말입니다. 무대포. 자,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이 대림목이라고 해서 이거 목 해가지고 목이 내가 관을 막 바로 그 간에 이런 느낌적인 게 아니고 사주에 이제 특히 이제 나부보행은 없는 오행 찾을 때 이렇게 유용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자기가 비견인데 목은 관이잖아요. 평관이냐 정관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무대포 같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항상 보이지 않게 관의 기운이 자기를 보이지 않게 생조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무대포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무진이잖아요. 무지막지한 무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을 써고 가버리면 다 죽어버려. 다른 사람들을 깨갱깨갱 해버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관의 기운이, 관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기운이잖아요. 그런 관의 기운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항상 반듯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지인데 무지지예요. 여기 진토 여기는 배우자의 자리 아닙니까? 배우자.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면요. 무진,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한 힘이죠. 근데 진토 속에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지장간 써놨습니다. 을목,
개수, 이제 모토 이렇게 있죠. 자기가 깔고 있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 자리가 진이에요, 토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자 입장에는 부인이 다양하고 아까 설명한 진토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좀 더 들어가면은 상당히 꼼꼼하면서 부인 스타일이 이게 꼼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느낌적으로 그러한 사람인데 같은 토토니까 뭐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처음에는 니는 이미 난 남네 하고 나서는 약간 저거의 신랑이여 각시여 저거의 친구여 이런 느낌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배우자한테. 자, 그런데 꼼꼼하고 반듯한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진토 속에 무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토가 있어요. 지지한간에 무토가 있으니까 이것은 비견이죠. 무토 입장에서 개수는 부인이란 말입니다. 재생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재생관을 하고 있잖아요. 재관이 아내가 풍미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배우자가.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견하고 부인하고 같이 있네. 그러니까는 친분이 그러려니 하면서도 약간의 의처증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남자가. 여자는 의부증 같은 것이 의부증이 좀 아닙니다. 좀 달라요, 여자는. 이런 느낌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어쩔 때 가끔 제가 정제로 아내가 들어있으니까 이 배짱 좋은 무진이 어쩔 때는 꼼꼼하니 또 어디 가서 운동화끈을 맨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화끈 맨 내가 쪽팔려 내가 무진인데 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배우자 자기 성정과 배우자를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백호살이니 홍염살이니 천라지방살이니 화개살 등이 있는데 이건 별 의미 중요한 게 아니. 나 얘기 나발천속이 다 그게 들어있어요. 뭐 천란지방은 이제 진사 같이 있어야 되고 화개살은 수운동의 마지막이니까 화개살이 뭐 동주 형제 백호 이런 얘기를 하고 신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신살을 가지고 사주 해석하려고 하면 답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쫙 하면서 그 말 속에 이미 신살들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화개살 등이 동주하여 화개살, 홍염살, 백호살 왜 천라지방살이 왜인지는 알겠죠? 기본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약간 여기 와서 뭐 그런 설명하겠습니까? 형제백호라 형제운이 약하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형권적으로 가든지 만약에 합격이 되면은 그러니까 형권적으로 가고 권력자가 되든지 합격되면 건달백수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백호살을 갖고 있고 태극기긴 일덕 이렇게 갖고 아까 일덕 내가 뭐 재성 있고 짜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여기 이제 신사를 다 적어놨어요. 무진에 대한 신사를. 근데 신사에 대해서 내가 깊이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풀어내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 사주 안 풀린다고 논리적으로 쫙 이해하면서 푸냐 그러면 내가 강의 다 해놨어요. 기초부터. 그거 쫙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신살이 아니고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어떤 특별한 부분,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살하고 같이 책받침에 써놓고 딱 견줘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진. 멋쟁이 무진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하셨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